조디 하이스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인데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지난 2월 달에 CPEC 행사장에서 인터뷰한 걸 저희 전해드렸었는데, 이 조디 하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주도해서 94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서한을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서한인데요. 하원 의장한테 보낸 이 서한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 의회에서 승인하면 안 된다. 당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팍스뉴스에서 입수한 그 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의원들은 당신이 이전에 언급한 입장과 하원 의장으로서의 리더십 역할을 감안할 때 당신은 우리 헌법과 입법부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하고 있는 이 노골적인 과잉 조치에 맞서기 위해서 당신이 2021년 7월 성명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을 최종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7월에 역시 학자금 문제가 이슈가 됐을 당시에 낸시 펠로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부채 탕감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는 뒤로 미룰 수 있고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탕감은 안 된다는 거죠. 부채를 갚는 기간을 유예해주고 연장시켜줄 수는 있지만 탕감은 안 된다. 그것은 의회의 행동이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방정부 예산에 관련된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연방정부 재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연방정부에서 쓰는 모든 돈들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쓴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의회에서 결정이 되게 의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죠. 그런데 물론 기획을 하는 게 행정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또 행정부고. 근데 승인 권한은 어쨌든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작년에 했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요구 자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으나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튀어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말했던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다. 빚탕감해줄 권한 없다라고 떳떳하게 그건 의회가 할 일이다 했던 낸시 펠로시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지난주에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년에 했던 그 첫 성명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 갖다 번복한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좀 뒤집고 있다. 이제 그는 분명히 그것을 할 권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다도 아니고 있는 것 같다. 펠로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탕감해줄 권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 $10,000,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연간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으로 연간 25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10,000 빚을 못 갚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10,000을 한꺼번에 갚는 겁니까? $20,000 한꺼번에 갚습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상환해서 갚는 거 아닙니까? 10년에 나눠서 갚는다 칩시다. 한 달이면, 그러니까 1년이면 10분의 1이 되죠. $10,000이면 $1,000입니다. 1년에 $1,000 갚는 겁니다. 한 달에 한 80몇 불 갚는 겁니다. 예? 이거 25만 불 버는 사람이 그 돈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망설여 왔었고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하긴 했으나 이게 진짜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바이든 스스로도 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교육부하고 법무부에다가 이게 지금 적법한 건지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조사해봐라 라고
지금 보고하라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 쪽에서 뭐라고 지금 나왔냐면 2003년에 히어로스라는 법을 만들었을 때 부채 감소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법은 팬데믹처럼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장관이 학생 부채 잔액을 탕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어로스라는 법은.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확대 해석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학생들 부채 탕감해 주자. 그래서 실제로 공약사항에 트럼프 대통령도 $10,000까지는 부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트럼프가 $10,000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이든 진영에서는 더 많이 탕감해 주겠다. 아예 그냥 싹 다 갚아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몰고 갔었죠. 급진좌파들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 급진좌파들 의원들 중에 몇 명은 만불이 뭐냐, 야, 그거 가지고 어떡하란 말이냐, 더 탕감해달라고 막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러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대출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런 명령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철회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그런데 바이든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이 바이든한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언을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있고 직언을 하지 못하는 행정부가 있다. 적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있고 꼼수를 얘기해주는 행정부가 있다.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트럼프 시절에도 검토되었던 부분인데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분명히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대통령 그런 권한이 있어라고 헛소리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서 히어로 액트를 이야기하는데 히어로 액트는 분명히 교육부 장관한테 특별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권한을 주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이거 완전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성 자체가 바이든이 그런 힘이 있는 건지 바이든 뒤에 누군가가 그런 힘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백악관에서 무엇인가 한마디가 튀어나오면 그 밑에 연방정부 조직들이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들을 막 짜내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되어져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 모습이고요.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윗대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팀원들이 조직이 잘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일 잘하는데 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삼권 분립 체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자기네가 쓰는 예산을 자기네 맘대로 결정하고 막 집행해 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견제합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삼권 분립을 분명히 하고 그 세 개의 권력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독재 권력으로 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놓은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 질서의 지금 기초가 되어주고 있는 것인데 의회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한테 그냥 내던지는 이런 꼴이 돼버리면 이게 학자금 탕감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죠.